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23년도 마지막 시험, 23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강의를 해드릴 것인데, 좀 이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총론은 완벽하게 기출로 다 해결이 됐어요. 강론에서 이제 15번, 18번 두 개가 좀 기출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15번, 18번을 정말 제대로 알고 풀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가재정법하고 또 하나는 경찰법 문제인데 그 조문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불가능하고, 평소에도 강론 대비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출까지만 보고 그거 넘어서면 틀려라. 그냥 머리가락 만지로 맞추면 천만다행이고 모르면 못 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제를 봤을 때도 뭐 찍어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틀린 지문만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은 3번. 상대방에게 규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 보호가 안 되는데, 이때 규책 사유는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신청받은 수임인 누구더라? 건축사였죠? 까지 포함해서 신뢰 보호를 결정하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죠. 그 다음 2번. 자, 4번 바로 봅니다. 행정 각 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다 하더라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 인정 안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10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10번 이상. 설명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고요. 3번. 취소와 철회. 1번이 뭡니까 지금? 취소의 취소죠. 취소의 취소는 어때요 여러분? 세금같이 국민에게 불리한 취소의 취소는 안 되지만 이사 선임과 같이 국민에게 유리한 취소의 취소는 된다 그랬죠? 근데 약간 이제 문장을 비틀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 사람 이사 이제 임명이 됐고,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잘렸죠? 자, 그 다음에 직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 유지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때 뭐 새로운 해임 결정 있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나머지는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4번. 행정계약에 대한 내용. 1번 맞고요. 2번 너무 뻔한데,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은 서면으로만 됩니다. 말로서 못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지금 무지하게 나왔잖아. 중소기업진흥원장이 갑회사와 차별한 정보지원화 사업에서 이게 상대방 회사의 어떤 그 업무를 완성시키지 못한 상대방 회사의 규책 사유로 협약의 해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처분이 아니고 공법상 계약이었죠? 그래서 처분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5번. 1. 개인 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으므로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취소 사유로 양수인의 면허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행정법 처음 들은 사람도 맞추는 거예요. 양도인의 잘못으로 양수인의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 2.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고지제도죠. 고지. 근데 고지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잖아요.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7번. 정보공개법. 1, 2, 3번 다 됐고 4번 바로 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할 때는 이의 신청을 해도 되고 바로 소송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3개잖아요.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셋 다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를 해도 되고 본인 마음이야. 본인 마음.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8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4번 보세요.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과태료부가 통지를 받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하죠. 이의 신청을 하면 과태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법원으로 보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처음 들어봅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했던 거예요. 자, 9번. 강제집행. 1번 됐고 니은. 행정청은, 자, 이건 설명할 게 없네요. 이행강제금의 특징이 반복 부합니다. 남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10번 선결 문제에 관한 내용. 2번 민사소송에서 어느 처분이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민사법원이 판결을 못하죠. 근데 당연 무효가 선결 문제로 있을 때는 취소나 무효 확인 받을 필요 없이 민사법원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수백 번 나왔을 겁니다. 아마 시험에 수백 번. 11번 공토법 3번 봅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에 관한 소송이 맞죠. 자, 그러면 잔여지 수용 청구를 거절했다. 잔여지 수용 청구가 형성권이죠. 그러면 잔여지를 수용하라고 말을 하면은 수용은 끝났어요. 남은 문제가 뭐라고? 보상금, 금액에 관한 문제만 남는다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보상금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으로서 피고도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12번 권한의 위임. 이것도 이제 강론 문제인데 이건 완벽하게 출제됐던 겁니다. 4번 보시면은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출질문 나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한의 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 대리나 내부 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죠. 13번 행정심판법. 자, 기억은 됐고요. 이 니언 보겠습니다. 니언도 보세요. 이게 그 임시처분인데 그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임시처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두 번 나왔습니까? 그 여기서 이제 이게 다르게 문제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부작위와 거부처분입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그게 부작위나 거부처분이다. 나머지 설명 안 합니다. 14번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생소하긴 할 거예요. 근데 2번이 이제 똑같이는 아니고 유사한 지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거나 구체적인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럼 요때 하는 게 주민소송이에요. 요때 하는 게. 그 주민소송이란 거는 주민감사 청구 전체주의로 돼 있죠.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이 주민감사 청구가 기각각하되면은 그때 주민소송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하고 자수할 것도 없죠. 3번은 이제 최신 판례인데 오늘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감사 청구는 동일한 사안일 필요는 없고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 이것도 내가 기출할 때 다 정리했던 거죠. 15번. 그 15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맞추긴 맞췄을 거예요. 맞추긴 맞췄는데 제대로 알고 맞추긴 힘들었을 거예요. 아, 이거 뭐야? 그러면 찍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뭐 조문 그대로니까 설명할 게 없겠고 4번에 보면은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아, 이게 얼핏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찰청장이 아니고 국가수사본부장. 그 위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오잖아요. 그 1번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 15번은 정확하게 알고 맞췄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다 외우겠다고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16번에 이번은 너무 쉽죠. 의료급여는 무상치료입니다. 무상치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인데 헌법을 통해서 직접 인정된 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었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죠.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강론 문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헌법적 문제죠.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9급에 나왔다? 그럼 꽤 어려워요. 근데 7급 하시는 분들은 헌법을 배웠는데 2번을 틀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7번은 뭐 총론 강론이 섞인 문제인데요. 국유하천부지는 별도의 공용 개시행위가 없더라도 자연공물이니까 그 자체로 행정재산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본래 용도에 공여되지 않았을 때는 용도 폐지를 해야지 일반 재산이 되죠. 이제 우리 국유하천부지가 뭐 사실상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공용 폐지하기 전까지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판례잖아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18번 봅니다. 국가재정법. 이 문제도 사실 정확하게 알고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1번은 뭐 이래저래 많이 했던 지문입니다. 헌법에서도 하고 많이 했던 지문이고요. 근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4번이 사실 정확하게 알고 풀기는 힘든 건데,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 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제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면은 뭐 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헌법보다는 이번에는 한 문제 정도는 좀 더 어려웠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19번은 너무 쉽잖아요. 3번 보세요.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한 것은 그 사업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승인, 그러니까 형질 변경을 하여 주겠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라는 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요. 20번 3번 봅니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 제공되는 공공용물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사용하는 공용물도 포함이 되죠. 이제 심지어는요, 공공의 영조물은 이게 국가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만 하더라도 영조물 책임이 인정이 되잖아요. 틀릴 수가 없죠. 다만 이제 공용물과 공공용물의 개념 차이는요, 공용물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시청 건물 이런 거고요. 공공용물은 앞에 공은 일반 공중할 때 공이고요. 뒤에 공은 제공할 때 공짜예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 도로 같은 겁니다. 여하튼 다 포함이 되죠.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이 공용물이 포함이 안 된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평소에 기출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출 공부할 때는 맞는 지문은 맞는 대로 정리하고 틀린 지문은 틀린 지문대로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부할 때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잖아. 군대에서도 훈련은 빡시게 하는데 전투 중에 FM대로 다 됩니까? 뭐 실제 전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꽁수가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공부할 때도 평소에 기출을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를 다 정리해야 되지만 시험 칠 때는 그렇게 못 쳐요. 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답을 맞추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 이제 각자 시험 잘 봤다고 연락 온 친구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이제 면접 준비 잘 하시면 되고, 또 시험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합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떨어진 사람은 내년 시험에 다시 준비해야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대기업들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 오늘 이제 9급 설명했는데 한동안 설명이 학생들이 잘 오다가 오늘 꽤 많이 왔어요. 그거는 벌써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이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조금 뭐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지나면 비슷해지고요. 20년 지나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왜? 삼성전자 평균 근무기간이 11년이거든요. 그럼 11년 지나면 걔들은 나와야 된다고. 공무원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자, 선택은 여러분 몫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지도 여러분 몫입니다. 뭐 기본서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외우세요. 나는 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게. 강사 입장에서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세요. 그리고 틀린 문구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나도 수험생활 해본 사람이 그렇게 말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야 되고 그걸 벗어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년 시험에 만약에 문제의 절반이 기출을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55점 받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55점 받으면. 아시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컷이 좀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런 겁니다, 시험은.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해드리고, 나머지는 또 각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